내가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체중이 계속 불어나지? 대다수의 5, 60대 갱년기 여성분들이 주로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 배만 나오거나 다리나 엉덩이는 가늘어지는 이제 그런 체형이 되죠. 을 권해드려 봤는데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무 식단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3개월 만에 9kg 감량됐어요. 막 이런 결과들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주경건강법의 황희연 약사입니다. 다이어트 시즌을 맞아서요. 다이어트 마스터 클래스라는 책을 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런 사람은 없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체중이 계속 불어나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억울한 몸이죠. 같은 음식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거 먹고 다음날 전혀 체중이 불지 않거나 오히려 빠져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음식을 먹고도 이거 뭐 그렇게 살찐 음식 같지도 않은데 체중이 불어나 있죠. 아주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제 대다수의 어떤 5, 60대 갱년기 여성분들이 주로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분들의 체질에는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그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억울한 몸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음식으로 선택하기 가장 비율이 많은 음식군이 바로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이죠. 그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40년, 50년 꾸준히 이제 그 식단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갱년기라는 이슈입니다. 먹은 음식을 잘 소비하기보다는 필요 없지만 잘 저축하는 몸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이 특히 어디에 찔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비만하지 않은데 이제 배만 나오거나 다리나 엉덩이는 가늘어지는 이제 그런 체형이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살이 찌는 몸, 빠지기 어려운 몸으로 가는 요소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그 저탄고지 식단이 몇 가지 좀 단점이 있었어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저탄고지 식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드시려고 하지 않겠죠. 약간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인의 입맛에 일단 느끼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서요.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콜레스테롤을 대사하는데 좀 어려운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갑상선 대사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지방 식이를 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고 다이어트에 효율적이라고 해도요. 아마 실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하실 수 있게 저는 지방의 비율을 많이 높이는 그러한 레시피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저탄고지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 식이섬유를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장내 미생물군이 식이섬유를 통해서 단세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 단세지방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요즘 다이어트 약물 중에 가장 핫한 게 바로 뭐 위고비, 마운자로 뭐 이러한 약물이잖아요. 장내 유익 미생물군이 단세지방산을 통해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잘 분비하게 하는데, 바로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물들이 합성 GLP-1이라는 거예요. 계속 배부르다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못 먹게 합니다. 절식이나 식사량을 줄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당을 잘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런 합성 약물들은 중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극단적이기 때문에 아예 밥을 거의 못 먹게 함으로 해서 그냥 근육까지 쭉쭉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나 부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식이섬유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이 천연의 GLP-1은요, 다이어트 하는데 완전히 좋은 호르몬이에요. 이 식이섬유를 배제하고 채소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그냥 온리 단백질과 지방만 간주한 저탄고지 식단을 하게 되면은 별로 영리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저희 레시피에서는 채소의 비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또 한국인의 입맛에 굉장히 맞는 레시피들을 많이 구성을 해서요. 5, 60대 우리 어머니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동물성 식단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하나 있어요. 동물성 위주의 음식만 드시게 되면은 소화에도 일단 문제가 있지만은 체액이 지나치게 산성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대사가 건강해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요. 소화되지 못한 동물성 물질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면 또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레시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이라든지 혈당 조절 다이어트를 보면 아직도 이제 저염식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소금이 살을 찌운다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배제하게 되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이 소금과 함께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소금까지도 제한을 하는 저염식까지 하게 되면 급격한 탈수가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감량 속도가 빠르니까 이 다이어트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식단을 아무리 조절을 해도 더 이상 효율이 나지 않는 식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체기가 오고요. 정체기가 오게 되면 더 이상 다이어트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죠. 즉 다이어트를 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소중한 근육을 잃게 되면 눈바디가 전혀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지방이 훨씬 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근육 1kg 빠졌다? 체중계에선 회피할 수 있지만 눈바디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방을 1kg 뺐을 때는 어떤가요? 훨씬 더 눈바디도 좋고 계속적으로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저탄수 식단을 하면서 소금을 굉장히 강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탄수 식단을 할 때 탈수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탈수가 급격하게 오면서 여러 가지 몸에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몸살이 심각하게 오죠. 미네랄 손실로. 또 두통이 오는 분들이 있고요.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잘 때 다리에 쥐가 난다, 어지럽다,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케토플루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심각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특히 이 탄수화물 중독증이 심한 분들, 그리고 평소 식단에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분들이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탄수화물을 배제함으로써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면서 물과 소금이 빠져나가면서 오는 증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못 참고 다시 고당분의 음식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와, 역시 내가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내 몸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증상들은 뭐 때문에 온다? 물과 소금이 빠져나가면서 전해질 부족, 미네랄 부족, 물 부족 때문에 오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코칭을 오래 하면서 그런 분들의 증상을 전부 다 소금물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세 번째로는 저탄수 식단을 하면서 동시에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공복 시간을 길게 갖는 어떤 시간 제한 섭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일상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먹고 싶다? 이런 어떤 욕구를 채워야만 되죠. 그때 결국엔 못 참고 이제 음식으로 달려가고 막 사탕 같은 거라든지 고당분의 음식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공복으로 되어 있지만 소금물을 먹으면 우리는 절대 굶는 게 아니다. 이 소금물이 들어가서 지방을 가수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케톤이라는 좋은 물질이 만들어져서 에너지 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공복 시간을 잘 유지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었는데 72시간 단식도 굉장히 여러 번 했고요. 저의 코칭을 받는 분들 24시간 단식, 36시간 단식, 40시간 단식을 하루에 한 끼도 못 굶는다고 했던 분들, 항상 간식을 입에 달고 다녔던 분들조차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금물을 저탄수 식단의 최고의 짝꿍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경험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에서는 탄수화물, 또 고당분 음식을 어느 정도는 배제를 해야 되죠. 탄수화물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맛이라는 건 우리 인체가 가장 원하는 맛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먹게 되면 계속 더 땡기죠. 그래서 케이크 같은 경우는 한 개 먹는 게 안 되잖아요. 과자 같은 거 한 개 먹는 게 진짜 안 되죠. 근데 그런 탄수화물 중독이나 단맛의 중독을 중간에 딱 스톱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짠맛입니다. 이 탄수화물 중독과 단맛의 중독에 아주 훌륭한 해독제예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 음식이 계속 입에 침이 고이면서 땡길 때 소금물 한 잔 드시게 되면 뭔가 중간에 끊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단맛과 짠맛은 우리 오행에서도 서로 견제하고 길항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제가 또 죽염을 강조하게 된 게
주겸에는 항비만 효과가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많이 입증이 되었고요. 일반 천일염이나 다른 소금에 없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는 크롬이라든지 바나듐이라든지 이런 좋은 미네랄들이 주겸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인데 소금도 좀 더 좋은 소금을 사용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또 다이어트 하는데 속도를 좀 더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건강 소금으로서 다이어트 소금으로서 제가 주겸을 권해드려 봤는데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여성분께서 다이어트 코칭을 받으시면서 남편분은 사실 식단까지 완벽하게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회식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워낙 많기 때문에 남편분께는 이제 주겸물만 하루에 2리터, 3리터 이렇게 드셔라 했더니 그분은 아무 식단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3개월 만에 9kg 감량됐어요. 막 이런 결과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탄수 식단,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일단 주겸수만 열심히 드셔라. 그것만 잘하셔도 언젠가는 결과가 난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 방법을 해봐도 이제 다이어트의 어떤 왕도, 해법을 찾지 못해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저의 경험과 또 여러분들의 코칭 사례를 통해서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 책을 좀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몇 분에게 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본인만의 사연, 다이어트하기 어려웠던 사례 저희 댓글에 또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